예, 예, 오늘은 2023년 1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음력으로는 10월 9일이 되겠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그동안 우리는 국민들이 돈을 버는데 한 80%가 지난 100년 동안에 노력을 했고요. 또 나머지 한 18%는 자식 출세시키는데 모두를 투자했죠. 한 2% 정도가 남들이 돈 벌고 자식 출세시킬 때 학문의 명맥을 이어온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다 수기하고라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룹에 평생을 보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국가가 학문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고 그 집안에 학문이 떨어지면 그 집안이 망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 80%의 돈을 벌고자 인생을 목표를 정해서 살고, 또 두 번째는 약 18% 정도의 출세, 명예, 입신양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제가 조상 3대의 무식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 성향과도 맞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덧 이제 60에 가까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동안에 쭉 공부했던 것을 개념화하고 정리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또 내용이 뭐냐면은 타이틀은 한국통일연방모형 38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의 테마의 제목은 생활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가 생활인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인의 자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으로서의 생활이라고 말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인간의 사회적 기초단위인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활민주주의 속에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초 인식작용의 틀인 생식 마음과도 결부되어 있는데, 이 생식의 마음의 가장 기초가 생식, 생계, 생존이지 않겠습니까? 생식, 생계, 생존이 가능해야만이 우리가 이성으로 나갈 수가 있고 또 감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민주주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생활민주주의 근간이 바로 저는 환원당 김경필 선생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했던
실천 수학에서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민주주의라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데요. 궁극으로는 이 생활민주주의가 우리 한국의 앞으로 민주주의 기본 틀이 되어야 된다. 독일에서는 그 김민당이 있고요. 김민당은 기독교 민주주의를 말하는 김민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 당인 사민당이 있죠. 우리는 생활민주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민당이 되는 것입니다. 생민당. 저는 엄격히 말하면 생민당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활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뿌리 사상에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화되고 연대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생활이라는 바로 우리의 삶과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행복, 양심, 도덕, 윤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사조직연구소에 관련되어 있는 그 구조적인 면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또 시대가 이제 머물거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낙연이와 함께 우리 한국 사회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 변화시켜야 되는데 전혀 이놈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무지했기 때문에 무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쿠데타 세력에 무간지옥의 나라로 빠뜨리게 돼서 나라가 망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제조 산업을 새롭게 정립해서 이미 나라가 망한 처지에 놓였던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구렁텅이에서 건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민주주의는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한 분권화된 민주화를 말한다. 그 연호는 한국 연명체이고, 이 한국은 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 연명체이고 그 사상적 뿌리는 마을 공동체의 굿 소통의 공론장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통의 장과 마을 공동체의 굿,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연명체 국가, 기타 분권화된 민주화적 토대를 우리가 재발견해서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상대자와 이해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의 바탕 위에서 이야기 진술의 진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진술의 진리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언어가 어느 도단이 아니라 어느 행위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진실성이 요구된다. 이것이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행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꽂는 낙하산식의 이런 소통이 아니라, 또 맹목적인 소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해 가능성에 바탕을 둬야 되고, 진술의 진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행위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실성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공론장의 형태가 과거에 우리가 말 단위로서 그 국거리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말마다 하는 그 대동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탈중앙화에서 대동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론장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공론장의 형태가 만들어가고, 여기에 뭐냐면은 사실성에 부합하고 이해 가능하며 어느 행위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요구받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교 문화에 있다는 것이죠. 무교 문화. 그래서 이 무교 문화를 복원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장은 바로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발전시켜서 민주화적인 탈중앙화되어 있는 민주화로 나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구 시민의식의 바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기본적으로 중상주의, 중농주의, 그 다음에 공업화된 중공주의,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그 연구로서 오늘날의 서구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요. 우리 민주주의 기본적인 것은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과학주의와 기술주의를 우리가 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리는 과학주의와 기술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미 피라미드 구조에서 세계의 정점에 지금 현재 제국화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주의와 그 다음에 기술주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환국 생활민주주의도 과학주의와 기술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뭐냐면은 실행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인 소통행위 이론인 이 공론장에서 군 문화를 말하는데 이 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전개해 가야 되는데 이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 우리가 서구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하바머스가 이야기하는 가치의 합리성과 이 가치의 합리성은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이성의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호르크하이머가 뭐냐면은 도입했던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가치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막스 베버 이론과 객관적 이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호르크하이머의 철학적 바탕을 사회학적 바탕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가 목적적이고 윤리적인 타당한 바탕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목적 윤리적인 타당한 방법으로서 의사소통 행위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 교범적인 정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과학 세상에 박문호 박사님이 그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데, 인간의 그 문명사는, 인간의 발전사는, 인간의 역사는 바로 폭압적이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자들을 제거해 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폭정적인 것을 제거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로 목적 윤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규범적인 정신을 바탕을 두는데, 이 목적 윤리적인 타당성과 규범적인 그 정신을 극대화시킨 것이 바로 이게 종교라는 것이에요. 종교, 윤리, 도덕, 종교 이런 것이 다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규범적인 정신으로서 우리가 법률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률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 인간의 존엄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폭정과 억압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구 민주주의 철학의 바탕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인성주의, 즉 동양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식론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과학하고 기술화함으로써만이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정통 소통행위 이론으로서의 군문화를 공론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그 지식의 정보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그 돈과 자식 출세가 기본 틀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돈과 자식 출세라는 것도 지난날 지금까지 한 100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 그들이 내세웠던 시대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지금 7, 8 이렇게 되시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냐면 곧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 이제 예전에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우리 시골에서도 아버지하고 한두 명 정도가 뭐냐면은 예쁜 이제 알아서 살아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한국의 새로운 발전 틀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통일연방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민주주의를 우리가 일으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11월 22일 화요일 한국민학술원 골장 기도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